5월 8일에 캐나다 IRCC, 즉 연방 이민부 장관 마크 밀러가 매니토바주에 대해서 놀라운 조치를 취하겠다고 발표를 합니다. 매니토바주 주정부 이민 MPNP에 프로필을 등록한 신청자 중에 보유한 PGWP가 2024년에 만료되는 사람들을 위해서 오픈 워크 퍼밋을 2년 연장해준다는 내용인데요. PGWP 기간이 맥시멈 3년인 걸 생각하면은 이 조치는 상당히 파격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매니토바주라는 특정 주의 주정부 이민 프로그램에 연방정부 차원에서 조치를 취했다는 것은 꽤 이례적이기도 한데요. 이거는 매니토바주에서 연방정부에 특별히 요청을 했기 때문에 내려진 조치이기도 합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이번 조치의 자세한 내용, 이번 조치의 배경, 그리고 매니토바주가 아닌 타주는 어떻게 될지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오랜만에 뵙습니다. 다들 잘 지내셨나요? 우연찮게도 봄철이 본격적으로 시작되면서 키아리 채널도 영상 업로드가 좀 뜸해졌죠. 죄송한 마음입니다. 그동안 생업도 많이 바빠졌고요. 봄을 맞이해서 작은 텃밭도 가꾸고 집 앞에 새로 나무도 심고 그러다 보니까 시간이 쭉쭉 흐르더라고요. 게다가 5월 12일 금요일에는 캐나다 전국적으로 노던 라이트, 그러니까 오로라까지 관측할 수 있게 돼서 저녁에 보러 나갔죠. 그런데요, 401 고속도로를 타고 가다가 갑자기 자동차 뒷바퀴 하나가 터져버렸어요. 그래서 부랴부랴 갓길로 차를 세우고 스페어 타이어로 갈아 끼우고 그리고 다시 집에 가서 다른 차로 바꿔 타고 나왔습니다. 고속도로에서 고속으로 주행을 하다가 타이어가 터져버리는 일은 운전 20년 넘게 하면서 처음 겪는 일이었어요. 그래서 굉장히 당황하기도 했고 아찔하기도 했는데요. 다행히 별 문제 없이 갓길까지 가서 스페어 타이어로 갈아 끼울 수 있었습니다. 덕분에 원래 계획보다 훨씬 늦게 출발을 하게 됐고요. 그래서 새벽에 오로라를 봤는데 구름이 잔뜩 끼어서 기대하던 그 멋진 장면은 별로 보지 못했어요. 그래도 구름 사이로 넘실거리는 오로라를 보는 건 참 재밌는 경험이었어요. AI 생성 이미지 같은 이런 사진들도 몇 장 찍었고요. 아무튼 저희 가족에게는 여러모로 기억에 남을 날이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오로라를 또 볼 기회가 있었으면 좋겠네요. 워낙 오랜만이라 초반부터 여담이 좀 길어졌는데요. 그럼 각설하고 본격적으로 시작하겠습니다. 그러면 5월 8일에 발표한 PGWP 보유자 오픈워크 퍼밋 2년 연장 조치에 관해서 자세히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도입부에서 말씀드렸듯이요. 매니토바주 MPNP의 EOI, 그러니까 Expression of Interest에 프로필을 등록한 신청자 중에 2024년에 PGWP가 만료되는 사람들의 오픈워크 퍼밋을 2년 연장해준다는 내용인데요. 주정부 PNP 프로그램에서 일어나는 문제를 연방정부에서 연방정부 관할인 PGWP 기간을 조정함으로써 해소를 해준다는 것은 꽤 이례적인 일이에요. 주정부 프로그램에 연방정부가 이렇게까지 개입을 하는 것은 제가 캐나다로 이민 온 후에는 처음 보는 느낌인데요. 혹시 과거에도 유사한 케이스가 있었다면 댓글로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조치 덕분에 오픈 워크 퍼밋 기간을 2년 연장받게 된 수혜자들은요 약 6,700명 정도로 추산이 됩니다. 그래서 이 6,700명은 올해 PGWP가 만료가 돼도 2년 더 체류할 수 있게 된 거죠. 이번 조치의 취지와 사유로는 한 서너 가지 정도를 들 수 있는데요. 첫 번째로는 MPNP를 이미 신청을 해놓은 상태고 자격도 어느 정도 충분히 될 수 있는 사람들이 최근 MPNP 프로세스가 지연이 너무 심해가지고 비자가 만료되는 바람에 캐나다에서 더 이상 체류를 하지 못하게 되는 그런 상황을 방지를 하고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향후 2년 동안 자격을 채우고 그리고 프로세스 시점까지 체류를 할 수 있도록 도와주기 위함입니다. 두 번째 이유는요. 외국인 노동자들이 그동안 채워주고 있던 매니토바주의 인력난이 이민자들이 유출되는 바람에 다시 발생하는 문제를 방지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매니토바주의 경제적 그리고 문화적 다양성을 지속적으로 지원하기 위함이라고 말합니다. 이거는 제 사견이 아니라 연방정부 쪽에서 공식적으로 발표를 한 내용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마크 밀러 장관은요 이거랑 유사한 조치를 다른 주에도 확장을 해서 다른 주의 주정부 영주권 프로세스도 지원하는 방안도 검토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런데요 이런 파격적인 조치는요 매니토바 주정부에서 그냥 단순히 연방정부에다가 요청을 해가지고 연방정부에서 검토를 해서 취해준 게 아닙니다. 어찌 보면은 최근에 매니토바주에서 외국인 노동자들이 주정부 PNP 관련 시위를 한 게 어느 정도 역할을 했을지도 모르겠다는 생각도 들어요. 외국인 노동자들이 주정부 PNP 프로세스 관련해서 시위를 하는 거는 얼핏 보면 좀 이해가 안 되기도 하죠. 하지만 배경을 보면은 충분히 납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어떤 배경이었는지 한번 보죠. 지금으로부터 약 한 달 전인 4월 4일에 매니토바주에 소재한 스킬드 워커들이 위니펙에 모여서 시위를 했습니다. 이 시위의 배경에 대해서 좀 알아보죠.
We haven't had any draw, like general draw for the skilled workers or a NOx specific draw since this government came in power. 2023년 10월에요. 매니토바주 집권당이 바뀌었습니다. 이제 현재 집권당인 NDP당이 당시 선거에서 당선이 되면서요 집권당이 됐는데요. 문제는 NDP당이 집권을 한 이후로 기다리는 외국인 노동자들은요 불안감과 우울증 등 스트레스에 굉장히 시달리고 있고요. 그리고 이 시위에 나왔던 외국인 노동자들은 매니토바주 PNP 정책 중 일부에 상당히 불만이 많았는데요. 그게 뭐냐면요, 매니토바주에 거주 중인 친척이 있는 신청자들을 약간 우대를 해서 우선적으로 선발을 해주는 이 방침에 굉장히 불만이 많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들의 논리가 뭐냐면요, 친척이 여기 산다 그래서 무조건 그 당사자가 여기에 계속 체류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간주하는 거는 약간 어폐가 있다. 그런 식으로 주장을 합니다. 그래서 이 시위 참가자들은요 4가지 요구사항을 제시를 했었는데요. 일단 첫 번째로는 NOC별 선발을 빨리 재개를 해라. 네, 당연히 가장 중요한 요청 사항이겠죠. 그리고 두 번째는 수요가 높은 직종들을 우선적으로 선발을 해라 였고요. 그리고 세 번째는 MPNP 신청서 처리 기간을 3-4개월 수준으로 단축을 해라 라는 거였습니다. 지금 굉장히 길어진 거는 물론이고 기약이 안 보일 정도로 심각한 상황이니 말이죠. 그리고 네 번째는 PNP를 신청한 후에 대기 기간이 이미 2년이 넘은 사람들을 위한 특별 선발 프로세스를 진행을 해달라라는 거였습니다. 장난이 아니네요. 신청해놓고 2년 동안 결과가 안 나온다고요? 지금 MPNP가 상황이 굉장히 심각한가 봅니다. 신청해놓고 2년이 넘으면은 정말 우울증이 안 올 수가 없을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번 시위는 캐나다 메이저 언론에서도 상당히 비중 있게 다뤘고요. 그러다 보니까 매니토바 주정부도 당연히 부담감을 느끼지 않을 수가 없겠죠. 그래서 위니펙 노스 지역교회 의원인 케빈 라머르 의원이 이 시위 현장에 직접 나왔는데요. 이 라머르 의원은 연방정부와 주정부가 문제 해결 방안을 찾기 위해서 함께 노력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연방정부 IRCC에서 이민자들이 비자가 만료돼서 캐나다를 떠나야 하는 상황을 막기 위한 방안을 강구 중이라고 했고요. 한편 매니토바주 노동이민부 말레이아 말셀리노 장관은요 2024년 이민부 직원을 대폭 충원하기 위해서 예산을 배정을 했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PGWP 보유자가요 매니토바주에 체류할 수 있도록 가능한 모든 카드를 검토하겠다고 밝히기도 했고요. 그러니까 이 매니토바 주정부에서 이렇게 반응을 했던 게 한 달 정도 지나서 결국에는 결실을 맺었다고 볼 수도 있겠죠. 이러한 발언의 결과로 5월 8일에 마크 밀러 장관이 2024년에 PGWP가 만료되는 MPNP 신청자들에게 2년 오픈 워크퍼밋 연장을 해주겠다고 약속을 했으니까요. 그러니까 시위 참가자들의 요구사항 4가지가 지금 바로 다 받아들여졌다고 볼 수는 없지만 일단 최소한 일부라도 시간을 벌게 됐다는 겁니다. 이번 오픈워크 퍼밋 2년 연장 조치를 일종의 때법의 결과라고 생각하는 분들도 일부 있습니다. 그리고 매니토바주에만 이렇게 특별 조치가 내려지고 타주들은 그대로 두는 것이냐, 그 형평성에 문제가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하는 분들도 있고요. 그렇다면 이게 정말 때법으로 내려진 조치일까요? 물론 외국인 노동자들이 시위를 해가지고 이 문제를 공론화를 크게 하는 바람에 매니토바주 주정부에서는 정치적으로 압박을 느끼게 된 것은 사실입니다. 그리고 사실 이렇게 압박을 주는 게 시위의 주목적이기도 하고요. 하지만 전적으로 이 시위의 결과로 이런 조치가 내려졌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요, 그 때법이라는 용어에는 타당성과 설득력이 좀 부족한 걸 집단 행동으로 압박을 해가지고 억지로 조치가 이루어지게 하는 것을 뜻해요. 하지만 이 MPNP 상황을 보면요, 매니토바 주정부야말로 정말 어줍지 않은 핑계로 PNP 진행에 게을렀다고 볼 수가 있어요. 참 우연찮게도 지금 집권당이 새로 집권을 한 이후로 이 지연이 심해지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시위대가 나와서 시위를 해가지고 강제로 조치를 내려지게 했다라고 생각하는 건 조금 애매하지 않나. 그래서 때법이라고 부르기에는 어렵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다면 타주와의 형평성은 어떻게 되나요? 매니토바주만 특별 조치를 받고 타주에 있는 PGWP 보유자들은 그냥 가라는 건가요? 표면상으로 보면은요, 특정 주의 PNP 문제 때문에 연방정부에서 그 특정 주에 소재한 PGWP 보유자들만 특별 조치를 내려주는 거는 좀 문제가 있어 보이기도 해요. 타주에서 비슷한 상황에 놓인 사람들은 당연히 억울함을 느낄 수도 있겠죠. 하지만 이 영상 앞부분에서도 말씀드렸지만요, IRCC 마크 밀러 장관은요, 이와 유사한 조치를 다른 주에도 확장을 해서 다른 주의 주정부 영주권 프로세스도 지원할 것을 고려할 수 있다고 말을 했어요. 그리고 실제로 밀러 장관은요, 며칠 전이었던 5월 10일 금요일에 주정부 이민부 장관들과 함께 미팅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회담에서
매니토바주에 내린 조치를 타주에도 똑같이 내리겠다 이런 말을 특정해서 하진 않았지만요. 이에 못지않게 흥미롭고 그리고 앞으로의 방향을 유추할 수 있는 얘기들을 많이 했습니다. 이 회담의 내용에 관해서는요, 다음번 영상에서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번 영상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